자, 두 번째는 최대 공약수와 그 활용입니다. 우리 공약수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공통된 약수라는 뜻입니다. 자, 두 수 A하고 B가 있어요. 그러면 A의 약수도 있고 B의 약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공통된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약수, 그것들을 우리가 공약수라고 하고요. 그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 이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공약수를 얘기하려면 일단 2개 이상의 자연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3개가 있어도 돼요. 3개 다 공통인 약수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최대 공약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럼 가장 작은 건 뭘까? 가장 작은 거는 무조건 1입니다. 그죠? 1이라는 거는 모든 수의 약수죠. 그래서 가장 작은 공약수는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1이니까. 그래서 최소 공약수는 생각하지 않고 최대 공약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예가 나와 있죠. 8의 약수 1, 2, 4, 8 4개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의 6개입니다. 이 중에서 공통된 게 뭐냐를 따져보니까 1이 똑같고 2가 똑같고 그 다음에 4가 똑같죠. 그래서 1, 2, 4가 8과 12의 공약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4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의 성질,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최대 공약수의 성질 뭐냐? 빨간색으로 하자.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8하고 12의 공약수를 구해봤더니 1, 2, 4 3개가 나왔죠? 근데 얘네들은 다 8과 12의 최대 공약수인 4의 약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약수의 개수를 셀 때도 우리는 뭐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세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가 중요한데 최대 공약수를 우리는 간단히 GCD 이렇게 이제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이렇게 쓰려니까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GCD Greatest Common Divisor 가장 큰 공통의 그 약수다 그런 말이야. 나누는 애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과 12의 공약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8과 12의 최대 공약수인 4를 구해서 그 4의 약수의 개수를 세면 된다. 왜? 4의 약수가 곧 8과 12의 공약수의 개수니까.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 문장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확인 문제 2개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각각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시정지하고 풀고 넘어가세요. 자, 개념 두 번째는 서로소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소라는 게 의미가 뭐냐?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가 서로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4하고 9는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의 약수 1, 2, 4 3개죠. 9의 약수 1, 3, 9 3개입니다. 그래서 4와 9의 공약수를 구해보면 1밖에 없어요. 이럴 때 4하고 9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 4와 9는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자연수가 서로소이면 두 수의 공약수는 1뿐이다. 1 외에 다른 공약수가 없는 관계에 서로소입니다. 자, 서로소의 성질을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이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하고 뭐 7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둘 다 이제 소수죠. 그럼 5는 1 곱하기 5로 밖에 표시가 안 되죠. 7도 1 곱하기 7밖에 표시가 안 되죠. 그러니까 1은 일단 모든 수가 다 가지고 있는 공약수니까 5와 7의 공약수가 됩니다. 그런데 1 외에 다른 거는 일단 약수가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소수는 다른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더 쪼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당연히 다른 수겠지. 그러니까 뭐야? 공약수가 1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소수는 1 외에 공약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소예요. 자,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다. 1과 어떤 다른 자연수와 얘기했을 때 역시 또 1 외에는 공약수가 없을 테니까 1과 다른 수는 무조건 서로소가 된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1번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서로소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을까? 이 분수에서요, 우리가 약분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약분.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5 같은 거, 이거 2분의 1과 같은 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분자 분모를 똑같이 5로 나눴죠. 나누기 5를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나누기 5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5하고 10이 5라는 공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최대 공약수인데 이 최대 공약수로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누어서 서로가 말하자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즉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것, 이걸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말하죠.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약분수를 만들고 있는, 기약분수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 분모에 있는 두 수는 서로소다. 말 됩니까? 기약분수인 이 분수에 분자 분모에 있는 두 수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 우리가 서로소인 두 수로 말하자면 만드는 것을 약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죠? 자, 밑에 확인 문제 봅시다. 자, 두 개가 있는데 다음 중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은 O표, 서로소가 아닌 것은 X표를 해라. 4와 7 서로소죠? 공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맞고요. 6과 14는 2가 공약수죠. 얘도 2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8과 15는 어떻습니까? 8의 약수 중에는 15의 약수와 해당되는 게 1밖에 없죠. 역시 그래서 서로소가 맞습니다. 21과 35는 뭐야? 이거 7로 나누어 떨어지죠. 둘 다 7이라는 공약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소가 아닙니다. 되겠죠? 자, 확인 4번은 다음 수 중에서 10과 서로소인 수를 모두 구하라 그랬는데 10이라고 하는 수가 어때요? 2 곱하기 5로 표현이 되죠.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그러면 2의 배수나 5의 배수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짝수는 일단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안 되는 거죠. 5의 배수 하나뿐이냐. 그러니까 10과 서로소인 거, 공약수를 갖지 않는 것은 1, 3, 그 다음에 7, 9. 이 4개의 숫자가 10과 서로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로소의 개념 아시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세 번째는 최대 공약수 구하기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방법을 보면 이게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이죠. 나눗셈을 이용해서 세로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옆에 있는 거 다 곱했을 때 최대 공약수, 뭐 이렇게 니은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 뭐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자, 좀 아쉽지만 이 방법은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대신에 이 방법을 쓰도록 하세요. 방법 1, 첫 번째 방법,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앞으로는 이걸 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꼭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초등학교 때나 쓰던 방법이고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걸 꼭 해야 됩니다. 자, 방법은 뭐냐? 주어진 수를 각각을 소인수 분해를 한다. 그래서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한다. 여기 밑줄을 좀 그을게요.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한다. 이때 공통인 소인수는 지수가 같거나 작은 것을 택한다.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죠. 24와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 그 2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보면 어때요? 24라는 8, 3, 24죠. 그래서 8, 3 이렇게 나누고 8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4 곱하기 2고 4는 다시 2 두 개니까 결국 24라고 하는 것은 요 맨 끝에 가지들만 놓고 우리가 써보면 2가 3개, 3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42는 어떻습니까? 42는 7, 6, 40이잖아요. 6은 다시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하나 곱하기를 점으로 좀 찍을게요. 3 하나 7 하나 곱하기로 쓰나 점으로 쓰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개씩 있는 거죠. 이거 1일 때는 지수가 1일 때는 생략을 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은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해놓은 것 중에서 공통인 거를 봐요. 2가 공통이지. 근데 몇 개가 공통으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는 3개가 있고 이건 1개가 있으니까 공통으로 있는 건 1개뿐이라고 얘기해야죠. 얘가 비록 3개가 있지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다. 그래서 둘 중에서 작은 지수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한다. 뭐 똑같으면 그냥 그거 선택하면 되고, 여기선 3, 1이니까 작은 거. 그래서 2는 한 번만. 2는 한 번만. 3도 공통으로 있죠. 근데 3은 똑같이 1개씩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3도 한 번만. 7은 얘만 가지고 있고 얘는 없잖아. 공통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래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 다 곱해주면 얼마예요?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6이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지수가 작은 쪽으로 공통인 것들을 다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 둘 다 일단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놓고 나서 공통인 것들을 찾는다. 이겁니다. 지수가 작은 쪽을 택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은 숫자가 3개 이상일 때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문제 볼까요? 자, 확인 5번에 총 4개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해보시고 선생님이 2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의 숫자가 있죠. 다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2가 다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뭐야? 이건 2개, 2개, 3개니까 공통으로 있는 건 2개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가 또 공통으로 있는데 제일 작은 거는 1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가 1개만 공통으로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얘는 얼마야? 4, 5, 20 해서 얘네들의 이 3개의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2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12, 36, 54인데 이거 각각을 다 뭐야?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인 그런 인수들을 다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1, 3, 4번 꼭 해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나서 답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개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4번은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어떤 문제에 활용이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는 대부분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그랬죠. 어떤 문제들일까? 일정한 양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문제, 직사각형을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문제, 몇 개의 자연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뭐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어떤 문제를 읽고 그것이 이것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 뭐 여기서 보면 가능한 한 많은, 뭐 가능한 큰, 가장 큰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최대 공약수 이용한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외워두면 좀 그렇죠.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 그게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림. 문제를 그림으로 바꿔서 그려보세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그림으로 바꿔서 그려보면 그것이 왜 최대 공약수가 활용이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보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자, 밑에 확인 문제를 해봅시다. 자, 확인 6번을 보니까 사과 36개, 배 28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한 학생이 받게 되는 사과, 배 개수를 각각 구하려고 한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어떻게 나눠주고 싶습니까?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사과 36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36개를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까? 36명한테 한 개씩 나눠줘도 되고요. 18명한테 2개씩 나눠줘도 되죠. 6명한테 6개씩 나눠줘도 됩니다. 즉 뭐예요? 36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숫자면 다 학생 수도 될 수 있고 학생 한 명이 받게 되는 사과의 개수도 될 수 있죠. 그죠? 뭐라고요? 학생 수나 똑같이 나눠 갖는 학생 수나 그 나눠 갖는 개수, 한 사람이 나눠 갖는 개수도 다 36의 약수가 돼야 돼. 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뭐야? 사과도 똑같이 나눠 갖고 배도 똑같이 나눠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36과 28의 공약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 같은 경우에 66에 36이니까 2 곱하기 3, 2 곱하기 3에서 2가 2개, 3이 2개거든요. 28이라는 것은 4, 7이 18이니까 2가 2개, 7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의 공약수는 2도 있고 4도 있고, 그죠?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로 나눈다 그러면 뭐야? 2명의 학생에게 사과 18개씩 주는 거고 2명의 학생에게 배를 14개씩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4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죠. 사과를 9개씩, 뭐 배를 7개씩.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택하면 그게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겠다 하는 거죠.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통 찾으니까 2의 제곱 4죠. 4. 그래서 4명한테 나누어주는 방법이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뭡니까? 똑같이 나눠주려면 학생 수는 36과 28에 말하자면 가능한 한 많이 나눠주려면 최대 공약수여야 한다. 최대 공약수. 뭐 GCD라고 써도 됩니다. 학생 수는 4명이 된다. 자, 이때 사과는 36 나누기 4에서 한 사람 앞에 9개씩, 배는 4명이서 한 사람 앞에 7개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되시겠죠?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유형 문제 총 6개 있는데 1, 2, 3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4, 5, 6번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 1에서 3번 하고 난 다음에 4번 설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4번 방금 했던 문제죠. 일정한 양을 나누어 주는 문제. 연필 36자로 지우개 54개, 볼펜 60자루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학생수는 이걸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서 가능한 한 많게 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36, 54, 6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GCD of 36, 54, 60. 영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자, 3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66에 36이니까 2 2개, 3 2개고요. 54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6, 9, 54죠? 얘는 6, 9, 54. 6 곱하기 9. 그럼 요거 옆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2, 3, 3, 3이니까 2 하나에 3이 3개 있다. 이러면 되겠다. 60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60은 6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요거 2, 3이고, 그죠? 요거는 2, 3. 요거는 2, 5니까 어떻게 됩니까? 2가 2개, 3 하나, 그 다음에 5 하나. 이렇게 곱셈기호로 쓸게요. 자,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 2가 다 똑같이 들어있죠? 근데 몇 개가 공통으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개? 아니죠. 여기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는 1개죠. 그 다음에 3은 2개, 3개, 1개니까 역시 또 1개죠. 그 다음에 5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2 곱하기 3, 즉 6이 요 세 수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는 6명한테 나눠주는 게 가장 말하자면 많은 학생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다. 골고루 나눠줬을 때. 자, 이때 한 학생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우개의 개수를 구해라 하는데 지우개가 지금 54개니까 6명이 9개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54 나누기 6. 그래서 6, 9, 54. 그래서 9개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유제들 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인데 직사각형 직육면체를 채우는 문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12, 세로의 길이가 196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남는 부분이 없도록 일정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이려고 한다. 가능한 한 적은 개수의 타일을 붙이려고 할 때 답을 구해라. 타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여야 되고 필요한 타일은 몇 개냐. 자, 어려운 문제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가로가 말이죠. 가로가 예를 들어서 딱 100이라고 해봅시다. 딱 100cm야. 그럼 이거를 똑같은 길이로 몇 개로 나눈다 했을 때 뭐 7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7개로 나누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7분의 100이 되겠죠. 하나가. 하지만 이렇게 그 자연수가 아닌 거 말고 자연수로 딱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 그러면 이런 수는 쓰면 안 되죠. 즉 100의 약수로 나누어야 됩니다. 100의 약수로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10개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에 10씩, 20개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에 5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100개로 나눠도 됩니다. 그럼 하나에 1씩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100의 약수로 나눠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가능한 한 적은 개수의 타일을 붙인다. 그러니까 뭐야? 적은 개수로 붙이려면 어떻게 돼? 타일 하나가 커야 돼요. 타일 하나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 타일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100으로 나누거나 그러면 안 되고 가장 적은 걸로 나눠야 되는 거죠.
가장 적은 걸로 나눴을 때 타일 한 변은 제일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1로 나눠도 돼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0짜리 타일이 딱 하나 붙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세로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세로가 100, 10이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엔 100짜리 하나 띡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남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똑같은 타일을 붙일 수가 없잖아. 하지만 10짜리를 붙이면 여기도 촘촘히 다 붙일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고 얘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한 변의 길이로 택하면 그 정사각형으로 얘를 몽땅 채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됐습니다. 112와 19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요. 112라고 하는 것은 자, 428, 432니까 428 되고 48에 32 이건 47 이렇게 되니까 요건 다시 2로 나눠지고 요것도 둘 나눠지죠. 그럼 112라는 수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2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7이 하나 있는 그런 수입니다. 자, 196이라고 하는 수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요거 있잖아요. 그 4로 일단 나눠지겠죠. 4로. 뭐 2로도 나눠진다마는. 그래서 4, 4, 16, 4, 9, 36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2가 2개, 얘는 7이 2개. 그래서 얘는 사실은 14의 제곱인데 2가 2개, 그 다음에 7이 2개 이렇게 돼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2가 2개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2가 2개, 그 다음에 7은 1개 있는 거. 그럼 얼마야? 7, 4, 28이죠. 28이 바로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28로 만들면 얘를 꽉 차게 만들 수 있고 얘도 꼭 차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이. 그래서 타일 한 변의 길이는 28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럼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몇 개냐 하는 건데, 자, 28씩 해가지고 몇 개를 갖다 깔면 이 가로 한 줄을 채울 수 있냐? 그거는 112를 28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냐? 4개를 깔 수 있는 거죠. 4개. 4개. 가로로 4개를 깔 수 있어요. 세로로는 몇 개를 깔 수 있죠? 자, 이건 뭐 굳이 나눗셈을 할 필요 없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4, 7에 28이니까 2, 2, 7 이렇게 하면 28이죠. 28 곱하기 7이네. 그지? 196이라는 게 28 곱하기 7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7장이 깔린다는 거죠. 7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4개, 여기 7개 까니까 어떻게 됩니까? 4, 7에 28. 총 28장을 깔면 된다. 한 변의 길이도 28cm고 개수도 28장이네요. 이거는 우연이죠. 같은 건. 자, 옆에 유제 2개 해보시고 6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6번 자연수로 나누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자연수로 229를 나누면 4가 남고 85를 나누면 5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자연수가 있어. 그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수를 n이라고 합시다. n 자연수. 이걸 229를 나눈다. 그러면 229를 n으로 나누면 4가 남고,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만지 모르겠으나 나머지가 4다 하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했는데 기억납니까? 229를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4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해 쉬우라고. 20을 말이죠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얼마야? 6, 3, 18이니까 나머지가 2죠. 이렇게도 쓰지만 이걸 어떻게도 바꿔 쓸 수 있습니까? 20이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설명할 때 6 곱하기 3 더하기 2다. 그래서 6으로 나눈 몫은 3이고 나머지는 2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잘 안 쓰고 이 표현을 잘 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겁니다. 229를 n으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머지는 4다. 몫을 안 알려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85도 이제 또 n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몫은 역시 또 모르겠어. n을 알아야 몫을 알지. 하여튼 있다고 쳐. 그리고 5가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가 더 있었으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도 4가 남았는데 4가 더 있지 않았으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머지 부분, 이 뒤에 있는 부분을 1로 넘겨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4가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25는 n 곱하기 네모. 네모가 뭔지 모르겠고, 자,
마이너스 5가 1로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90은 n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225나 90이나 다 n 곱하기 뭐 다른 거 이렇게 표시됐으니까 다 n을 약수로 갖죠. 그죠? 그러면 225와 90의 공약수겠네. n은 똑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225와 9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n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25와 9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225도 소인수분해하고 90도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자, 5, 4, 20, 5, 25 되고 얘는 5, 9, 45 되니까 3, 3 해서 얘는 뭐야? 3 2개 곱하기 5 2개다. 이렇게 되고 9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하세요. 9 곱하기 10, 그 다음에 3 곱하기 3, 2 곱하기 5니까 얘는 뭡니까? 2 하나, 3 2개, 5 1개죠.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2는 공통으로 있지 않죠. 3은 2개가 공통으로 있네. 아, 좋아. 5는 하나가 공통으로 있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2개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3 2개의 5 하나가 곱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9, 5, 45가 되겠죠. 그래서 요 n으로서 가장 큰 수는 우리가 45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살짝 어려운 것 같지만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옆에 유제 꼭 해보시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